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민간을 사업 시행자로 하는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사업이 지난달 시행이 되면서 강남권 위주로 사업 추진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과거에 모아타운을 추진했던 지역이 많은데요. 도심복합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모아타운보다는 훨씬 완화된 측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추진 의사가 강력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업 추진지 중에서 가장 각광받았었던 지역 중에 하나인 개포 사동 일대를 분석을 해보면서 좋은 투자 기회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지를 한번 보자면 가장 주목받았던 양재 이동과 붙어있는 쪽이 바로 개포 사동이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전체가 노후 저밀도 주거 지역이고 또 바로 옆에는 입주가 완료된 신축 개포동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지를 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교육 여건이건 직주 근접이건 교통이건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자랑을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는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은 서초 강남 송파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세금 중에서도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취등록세 문제는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 6년짜리 단기 임대가 6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한 투자로 하나씩 묶어 두기에는 상당히 용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양재동을 분석을 해드렸을 때는 양재동이 도심복합 사업의 그 대상 중에서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 모두 다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개포 사동 일대가 어떤 사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종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성장 거점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 중심형이 있습니다. 아래 있는 요건들을 전부 다 해당을 해야지만 각 해당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먼저 성장 거점형을 보자면 가항목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예를 들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개포사동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서울시의 이 도시 위계 체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3도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7개의 광역 중심 그리고 13개 지역 중심, 지구 중심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개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구 중심의 위계에는 해당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또 강남권,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한 강남 도심에 해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여건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져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 역시도 이제 포이 사거리 쪽에 위례 과천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지하철역 하나가 신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을 거쳐서 우면 과천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오히려 사업을 훨씬 더 빨리 추진한 위례 신사선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위례 과천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2구역과 4구역 상권이 조금은 더 확대될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지역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과거 추진했었던 구역계에 따르면 1구역과 3구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나머지 여건들도 한번 살펴보면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당연히 해당을 하겠고요. 또 다항목과 라항목은 밑에 있는 주거 중심형도 동일한데요. 해당 사업을 실행하는 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전체 구역계 면적의 30%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을 한 개로 딱 잡았을 때 그 안에 대단지 아파트가 포함돼서 같은 구역계로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겠죠. 별도로 진행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넓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로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해당 요건에는 충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 밖의 용도 지역의 종류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예를 들어서 전용 주거 지역,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땅이죠. 그리고 일종 중에서도 아파트로 지으려면 종상향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종상향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항목만 충족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충족이 되면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거 중심형으로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역 면적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적어도 2차 역세권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이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는 해당 사업이 없죠. 그리고 2번 중공업 지역에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포사동 같은 경우는 도심복합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노후도도 한번 봐야 될 텐데 노후도로 봤을 때는 2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대부분 다 70%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80%를 넘어간 구역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노후도 기준이 도심복합 사업 중에서 주거 중심형으로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20년 노후도 기준의 40% 이상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후도를 크게 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도 부분이 이 정도만 충족되어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50%를 전부 다 넘긴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나중에 세월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만 흐르더라도 충분히 도정법상에 근거한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 노도가 되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 지역 비중을 한번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구역계를 잘 짜야 되는 이유가 보이죠. 왜냐하면 준주거 지역이라던가 대로변에 위치한 3종 주거 지역, 이런 지역들은 현재 사용 용도가 근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준주거 지역은 사실은 거의 다 제외를 시켜야 되겠고요. 또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3종 필지들도 전부 다 제외를 시켜야 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2종 7층 땅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활용 용도를 잘 보고서 공동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2종 땅은 포함을 시켜도 되겠지만 근생이라던가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종 땅 들은 어느 정도 배제시키고 구역계를 짜는 게 사업 추진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대지 면적이라던가 아니면 조합원 구성비로 봤을 때 진행만 된다면 이 지역은 분양가를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때려도 누구나 다 사고 싶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양성 측면에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지역이라 사실은 진행 여부가 좀 걱정될 뿐이지 진행을 하게 됐을 때의 사업성은 그 어떤 지역보다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아주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한 매력이 제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이 지역 일대의 아파트값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서 거의 대부분 다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개포동이 강남 중에서는 약간 눌려있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지역들도 전부 다 평당 1억씩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물 특성별로 가격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은 개포동 일대의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 여기는 보통 이제 땅값을 따질 거예요. 그런데 지분가가 평당 1억 5천에서 1억 7천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음마라던가 미도라던가 이런 재건축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은 대지 평당가가 2억대를 훌쩍 뛰어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목동 신시가지도 이제 1억대를 다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역시도 땅값만 가지고도 전부 다 2억에 근접 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단지들이 이제 신축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다 보면 공급 평당 1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실거래로 보시다시피 이제는 30평대는 전부 다 30억대고요 20평대는 전부 다 20억대예요 그러니까 평당 1억이면 여기를 대지 평당가로 따졌을 때는 평당 3억 시대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역 지정이라도 된 강남 개발 지역들은 땅값이 이런 재건축 단지 땅값을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청마을 상단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1종 일반 주거 지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하지만 이미 대지 평당가가 1억 5천대의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양재동 중에서 양재모어타운 1구역, 여기도 현재 2종 땅인데 대지 평당 1억 5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포사동이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지 땅가가 1억이 채 안 돼요. 평당가를 제가 실거래 추이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대지 평당가가 9천 이하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용 단가로는 5천대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재동, 자치구로 따지면 서초구에 속해 있는 양재동보다도 강남구에 속해 있는 개포 사동 일대의 가격이 훨씬 더 눌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진이 조금 늦은 만큼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 있어서 투자로서는 매력도가 상당히 넘치는 상태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이 많이 튀어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강남권 아파트들 가격, 그리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지분 가격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취등록세 중과라던가 이런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유리해 보이시냐면 자녀 명의, 세대 불리한 자녀 명의의 1주택 취득을 강남 쪽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가장 메리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증여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아무래도 유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제가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가장 좋은 물건이 갭 투자 금액이 2억 초반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신축급 물건을 2억 초반대의 갭 투자로 세대 불리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다면 강남을 입성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을 미리부터 노려서 자녀들에게 강남권 진입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강남구 개포동을 2억대에서 할 수 있는 투자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